감히 20살 청년이 사회를 봐주는 이 자리에서 20대 청년들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선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돈 없고 힘없고 백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열정과 확신도 필요합니다. 행복국가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을 박용진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더 넓은 국민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행복국가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화이팅! 대통령! 화이팅! 박용진 하면 대통령으로 박용진! 예, 안녕하십니까. 프레지던트 TV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유일 방송 프레지던트 TV가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첫 출마 선언하신 박용진 의원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우리 김수수 선배님이 이렇게 제작하고 운영하고 또 끌고 가시는 프레지던트 TV에서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하셔서요. 열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의 이름이 확 땡겨요. 프레지던트 TV.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아니고요. 국회의원 TV도 아니고 프레지던트 TV니까 대통령 선거 출마한 사람으로서 다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출마를 예정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다른 출마 예정자분들도 아마 이게 저 프레지던트 TV에 나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제대로 대선 레이스를 끌고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뵙고 대통령에 나서는 사람의 각오, 계획, 비전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요. 제 뒤를 따라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도 나오시리라 이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프레지던트 TV가 내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예, 다만 여기 나왔다고 꼭 되지는 않는다. 반은 협박이고. 오늘 그 첫 테이프를 꺼내주신 박용진 의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기가 된 거는 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고 이 책을 출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독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흔쾌히 출마 선언 직후에 바로 인터뷰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이야기와 출마 선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는데요. 먼저 이 책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2 둘째 아들이 여러분들이 참 듣기 하지만 댓글에 야 개나 소나 다 나오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찔려서 아들 반응을 물어봤는데 아들이 참 담담하게 이야기를 잘했더라고요. 네, 우리 가족들이 일단 별로 이렇게 박용진의 출마, 남편의 출마, 그다음에 아빠의 출마에 대해서 약간 무덤덤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둘째가 저보다 더 어릴 때 이제 4년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는 막 그때 대선 주자들이 막 나오고 막 들썩들썩하고 막 그때 대통령 탄핵될 때라 꼬맹이들도 다 이게 막 정치적으로 예민해져 있었던 때인가 봐요. 네. 그래서 아빠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나갈까 했더니 자기 싫대요. 왜? 했더니 아빠가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면 내가 친구들 인생이 망가진다. 친구들 아니 거기까지 모르고 아직 친구들이 있는 학교를 떠나서 종로구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종로구로 전학 간다. 자기한테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엄청난 고민을 안겼네. 그래서 아빠가 나가면 당선될 것 같다. 야 전학 가기 싫다. 나가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전학 갈 고민 안 해요. 아빠가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했는데 전학 가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아빠 열심히 해 이러는 거죠. 이때도 그 뉴스에 이제 링크를 우리 가족
그 단톡방에 올렸는데 네. 다 봤어요. 그런데 와이프도 반응을 안 하고 큰애도 작은애도 반응을 안 하는데 작은애를 붙잡고 이제 물어본 거죠. 네. 기사 봤냐? 했더니 봤다. 느낌이 어떠냐? 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 댓글에 뭐 개나 소나 다 나오냐 이런 말이 있더라. 그래서 막 웃어요. 그래서 넌 그게 웃기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인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나도 안다. 그 유치원 3법 재벌개혁 이렇게 해오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그런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 이렇게 댓글 다는 건데 뭘 그런 거 신경 쓰냐.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틱 뱉고 하하 웃고 자기들끼리 가버린다. 신경 쓰지 마시라. 상당히 용기를 얻었겠어요. 그럼요. 이게 기특하구나 애가 이런 생각을 했죠. 예. 그러면 바로 이제 두 번째 조금은 더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 박용진의 출마를 할 때 뭐냐면 박용진은 돈도 없고 개파도 없고 비주류다. 네. 그래서 흔히들 언론에서 이제 프레임을 씌웠어요. 조금 박해라고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그래서 민주당의 열성 그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박용진을 바라보는 시야가 아직은 조금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문의 이 부분에 대한 그 내가 민주당 그러니까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해명하고 내가 왜 민주당이 이렇게 쓴소리를 하느냐, 아니 또는 쓴소리는 아니고 바른 말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출마 선언문에 빠져 있더라고요. 출마 선언문에 그런 얘기를 굳이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명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직도 집안도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저는 뭐 이렇게 그 잘 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니까 쓴소리 하죠. 그럼 조금 박해로 이렇게 묶이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하고 친했냐고 친했고요. 네. 또 뭐 그런 거 부인해가면서 제가 무슨 뭐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저는 그러니까 당에 대한 당의 이견, 뭐 쓴소리 이런 얘기들이 배척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금태섭 의원에 대한 이제 실망은 그런 거였어요. 아니 뭐 자기만 힘든가? 난 안 힘든가? 근데 그런 내가 할 말 했어. 쓴소리가 있었어. 그리고 뭐 되게 이렇게 막 충돌도 있었어. 그러나 이렇게 당원들의 이야기를 나도 쓴소리했고 당원들도 나한테 쓴소리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잘 서로 이기고 견디고 소통하고 위해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당을 떠나버리면 그게 파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여전히 그냥 인간적으로는 금태섭은 이제 뭐 그 좋은 감정이 있고요. 그 뒤에 뭐 연락을 하지는 못했는데 뭐 이렇게 그분들하고 묶인다고 그래서 뭐 억울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분들이 무슨 뭐 저 당에 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당에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민주주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에서도 그렇고 이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의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박해도 아마 나이 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조홍천 의원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 가장 그래도 이 바른 말 하는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1등일 것 같은데 박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 그런 거 앞서 나가서 뭐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김종인 그 비대위 대표 당시에 네, 네. 이제 비서실장을 해서 예. 그런 또 오해도 좀 깨받고 그랬잖아요. 그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그 제가 제일 억울해하는 얘기가 뭐냐면 박용진, 김종인 가방 묻지 딸랑이 하다가 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 된 주제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팩트 체크. 그렇죠. 박용진은 경선으로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제 손으로 땄고요. 국회의원이 됐고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김종인 대표가 연락이 와서 그 당시 비서실장을 하고 있던 박수현 의원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비서실장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줄래?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 아시냐고. 아니 둘이 무슨 밥 한 번 먹어본 적도 없는데 공천 주신 것도 아니면서 왜 저한테 비서실장을 하라 마라 이러시냐.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딱 알았어. 그럼 관둬. 그리고 이제 이럴 줄 알았더니 아예 뭐 나도 바빠. 그러니까 저 오늘 오후 4시까지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때가 아침 9시쯤이었나? 그 전화가 왔던 게. 그러니까 이게 오후에 생각을 쭉 해보니까 이제 민주당에 와가지고 그 비서실장 맡아줄 사람이 오죽 없었으면 나한테까지 얘기를 하시나. 두 번째, 그래도 당을 승리로 끌었는데 그 뭔가 이렇게 좀 도와드릴 필요 있겠지. 세 번째, 임기가 한 3개월이나 남았을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김종인 대표의 스타일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박용진한테 욕을 좀 하더라도 알게 뭐야? 나는 내일 하면 되고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냥 손해 좀 보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김종인 대표가 그 한국 현대사의 어쨌든 산 증인이잖아요. 정치사에서 특히나.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좀 들을 얘기도 있고 배울 얘기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만나서 고생했는데 지금의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뭐 저희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사람의 인연 관계 이런 거 맺으면 되게 오래 유지하려고 그러고 예의를 되게 갖추려고 그래요. 우리 김수수 선배님의 인연이 뭐 김종인 대표와 인연보다 한 2배는 더. 2배가 뭐야. 우리가 1997년에 뵀으니까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관계니까 그 이렇게 좀 나와라 그러면 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난번 제가 출마 기자회견할 때 우리 당 의원님들도 한 20분 정도가 오셨지만 권영길 대표 그리고 막 앞 엄청 편찮으셔가지고 큰 위기를 넘기셨었는데 병색이 완연하신데도 그래도 후배가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소 위원장님, 저 고등학교 다니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박용진이 진보정당 출신인 게 약점이다고 얘기하게 되고요. 민주당 안에서 확장력 부족할 거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길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진보정당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거기 출마를 했다. 그리고 거기 그 당에서 큰 결심하고 진보정당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왔다. 이거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고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쭉 자기가 살아온 것에서 반성할 일은 반성하더라도 사람의 인연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김종인 대표하고도 그래서 사적으로는 뭐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단 뭐 젊은 대통령. 네.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나의 출마가 곧 시대 교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젊은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는데 네. 이분밖에 못 쓰잖아요. 다음에는 못 쓸 구호인데. 그 마지막으로 쓴 거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그 원래 3월 9일 날 출마 선언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왜 3월 9일이냐? 3월 9일이 선거이잖아요. 1년 전 딱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때가 서울시장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겹쳐서 막 있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또 막 다들 막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겠구나. 이러고 했는데 그때 했었으면 40대 기술을 쓰는 거지. 40대 기술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50하고 한 달. 2달 지났구나.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4월 17일이 제 생일인데 이제 한 달 지나버린 거죠. 뭐 이렇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전에 40대 기술론을 쓸 수 있었는데 이걸 5월 9일 날로 바꾸면서 그걸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YS가 먼저 저 젊은 후보로 내가 나서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그 출마 선언 혹시 보셨어요, 선배님? 뭐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봤어요. 찾아봤는데 한 장짜리예요. 음. A4 용지에 뭐 글씨가 이만하게 써 있으니까 반 장도 안 되는 거야. 10포인트짜리로 쓰면요.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지난 2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갑자기 후보들을 잃어. 얼마나 당황하고 그 좌절감을 느꼈냐. 우리 국민에게 패배감을 안겼냐. 그 얘기가 뭐냐면 신익희 후보, 조병옥 후보가 선거구 운동 기간 중에 급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젊고 싱싱한 후보가 나가야 된다. 이게 다예요. 40대 기술론의 시작은 그거였어. 근데 진짜 이 40대 기술론을 완성한 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 40대 기수, 그러니까 그 젊은 후보로서 그냥 나이가 젊다가 아니라 그 사치세, 부유세.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그 경제 부흥과 경제 발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부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치세, 부유세 도입하는 대중경제론. 그리고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은 대한민국을 인정하라.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인정하라. 그래서 한반도 교차 승인하고 한반도 두 나라가 다 유엔 동시 가입한다라고 하는 한반도 4대 강국 교차 승인론. 이거 뭐 육자회담의 기본 틀이 71년도에 나온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만들어졌다고. 항토 예비군제도 도입한 지 1년 만에 국가를 무슨 병영으로 만드냐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해서 막 젊은 사람들이 거의 그렇죠. 막 엄청난 그때가 지금 우리가 예비군제도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 실시된 지 1년 때는 뭐 불만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군대 3년 넘게 갔다 왔더니 이게 또 무슨 짓이냐. 그래서 그런 사회 변화, 젊은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는 케네디, 한국에는 DJ 이렇게 딱 이걸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대권을 준 근데 거거든요. 좀 짧은 이야기 몇 가지 물어봅시다. 네네. 근데 이게 40대 뭐 이제 50대 어쨌든 젊은 대통령 후보가 국회 앞마당에서 하는데 조금은 이게 출마 선언할 때는 자기의 정체성하고 연결해서 좀 하는데 뭐 예를 들면 4년 전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성남 오리엔트 공장 앞에서 자기 이제 노동자 생활 시작한 곳에 했고 그랬는데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정치적 상상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너무 좀 국회 앞에 뭐 취임식이 1년 뒤에 열리는 곳 이걸로는 젊은 대통령 후보하고는 좀 정체성하고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쓴소리가 있어요. 별로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거기서 했다는 얘기는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아 얘기를 그래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김두관 후보가 땅끝 했어. 2012년에 저 해남 땅콩마을 땅끝 마을.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고생했다고 투닥투닥 그거 기억나고 밑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하게 네. 과하게 하면 의미부여하지 말자. 네, 과하게 하면 오히려 탈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대중을 동원해서 한 자리도 아니고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쓴소리 하나. 네. 근데 오신 분들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지만 너무 그 구성한 그 구성이 성비도 절대적 남성위, 절대적 고령층 뭐 이런 걸 해서 조금 그 젊은 청년들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사회 보는 사람만 20대였더라. 20대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 20대가 봐야죠. 아니 그리고 그걸로 충분히 뭐 후보가 젊고 사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젊은 사람이 보는데 뭐좀 크게 무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말 고르고 골라가지고 50인이었는데 살짝 넘었거든요. 국회에서 계속 50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렇게 잔디에서 공개 행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 이거 안 된다고 계속 그러고 야외에서 하는데도 국회 자체가 막 없네.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알겠어요.